11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로써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는 오늘 다 나갈 건데요.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의 알고리즘을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정책과 신경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단 우리 정책도 제가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빠르지만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카트폴 환경 같은 경우는 상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DQN 알고리즘처럼 상태를 인풋으로 넣으면 각 행동별 행동 가치 함수 Q값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냥 Q값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경망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정책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Q값이 회귀 문제라면 정책은 약간 분류 문제처럼 풀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 상태가 네 가지가 들어가겠죠. 카트의 위치, 속도, 막대기의 각도, 각도도 네 가지가 들어가서 이런 히든 레이어, 신경망을 지나쳐서 나오는 게 0일 확률이 나와야 되죠. 0일 0으로 움직일 확률,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일 확률, 여기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책 초반에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 각각 어떤 확률, 이게 합이 1인 어떤 확률을 나타내려면 저희가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을 사용해서 마지막 액티베이션이 좀 특별하게 이렇게 확률로 나오게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분류 문제에서 많이 쓰던 개와 고양이처럼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쓰는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이고요. 활성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누워서 떡 먹기겠죠. 이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만 써주면 확률로 나오는 건 끝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DQN에서는 우리 새로운 Q값과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Q값이 줄어들도록 이 민스케어 에러가 줄어들게 이 에러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학습하면 되는데 정책은 뭘 줄여야 되죠? 뭘 줄여야 될까요? 정책은 뭘 줄여야 할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이제 수학을 제가 웬만하면 수식을 넣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대로 된 증명은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제가 그냥 만든 가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면 당연히 틀린 부분이 맞고요. 제대로 된 증명은 레인포스 알고리즘이라고 치시면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증명은 아니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딥러닝 파라미터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책 초반에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혹시나 까먹으셨으면 책 초기에 신경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신경망에 있는 파라미터는 기존에 있던 신경망 값에서 빼줍니다. 뭘 빼주냐?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고요. 곱하기 어떤 로스를 정의하겠죠. 로스를 이 W로 미분한 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서 빼주면 기존 값에서 빼주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로스를 정의하고 여기가 기존에 있던 W였으면 여기서 접선을 그려서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조금씩 움직이면서 로스를 줄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거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확률을 어떻게 업데이트 했냐면 확률은 기존 확률에서 잘했으니까 더해줬죠. 러닝 레이트만큼 곱해줘서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여기까지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서 더해줬고 마지막에 제가 그건 좀 차등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 전 확률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이것을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요. 그러면 P는
기존의 P에서 이거를 빼기로 바꾸면 빼기 러닝 레이트로 밖으로 빼주면 곱하기 안에가 마이너스 R 그러니까 마이너스 리워드의 썸 나누기 P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이 로스를 W로 미분한 게 결국은 이게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렇죠. 근데 미분해서 P분의 1, 그러니까 자기 자신분의 1이 나오는 함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거든요. 뭐 물론 자연지수가 2가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x분의 1이 나오는 건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자기 자신분의 1이다. 이걸 이용하면 그럼 우리 로스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받았던 리워드의 합 곱하기 로그 P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방법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설명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 증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걸 한번 치고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증명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목적 함수를 만들어 두고 J라는 목적 함수를 만들고 이것이 커지도록 이거의 합이 커지도록 이렇게 폴리시를 어센트 해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쭉 한번 꼭 너무 궁금하시다 하신 분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로스를 마이너스 로그 P에 내가 받은 R썸이라고 이렇게 뒀잖아요. 받은 그 보상의 합,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뒀는데 자, 마이너스 로그 P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P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P는요, 0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0으로 수렴하는, 0으로 가는 이런 함수입니다. 우리 P라는 이게 그 확률이잖아요, 결국. 확률이죠. 그럼 확률은 0과 1 사이에서 정의될 거고, 이게 P죠.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P라는 함수는 양의 방향, 플러스 0보다 큰 값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상을 잘 받았어. 보상이 양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수면 내가 로스는 제가 강조를 한 게 있죠. 꼭 알아야 될 게 그 딥러닝에서 로스라는 것은 내가 줄이고자 하는 값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양수죠. 만약 잘해서 칭찬을 해서 양수면 이 줄일 수 있는 건 이건 실제 받은 거니까 못 줄이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이 확률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로그 P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로그 P는 여기죠. 이 값이죠. 이 값이니까 이걸 줄이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위치에 있다 하면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을 올려주면 이 값이 줄겠죠? 이 값이 이렇게 줄려면 확률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내가 못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면 이 값이 항상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마이너스는 항상 음수겠죠? 음수니까 로스는 줄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양수건 음수건 보잘것없습니다. 무조건 줄여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크면 클수록 더 작은 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더 커져야 됩니다. 이게 더 커져야 더 작은 수가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확률이 여기 있었으면 이걸 키우려면 이 값을 키우려면 확률을 줄이면 되겠죠. 확률을 줄이면 이 값이 커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수식이 그렇게 뭐 이상한 수식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로그피는 굉장히 많이 보는 함수일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식이 가끔 로스는 어떻게 넣어야 되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딥러닝에서 로스라는 건 줄여야 되는 값이고 줄여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걸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은 뭐 미분이나 뭐 통률환계 이쪽이 좀 조금 저처럼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개념을 이해하시고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는 뭐 본인 스스로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께 제대로 알려줄 만한 자신이 없어서 정확한 증명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레인포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하나를 배울 건데요. 딥러닝, 강화학습 알고리즘. 이름이 우리가 강화학습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인데 그냥 알고리즘 이름이 레인포스입니다. 포스가 좀 넘치는 알고리즘 이름이죠. 일단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처음에 뭐냐면 이건 파이라는 정책을 만든다. 이건 딥러닝 모델로 만들면 되겠죠. 모델 하나 만들면 됩니다. 정책을 모델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는 우리 텐서플로우 쓰시면 알아서 초기화 해줄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반복한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제너레이트 에피소드.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실행하라는 건데 결국은 뭘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현재 내가 정책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카트폴이라면 왼쪽으로 어떤 상황에서 왼쪽으로 갈 확률이 0.6,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0.4면 뭐 이 확률 분포로 행동을 뽑겠죠. 또 다른 상태에서는 0.7 대 0.3으로 이렇게 또 다음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뽑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초기에 만든 이 정책을 이용해서 그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딱 게임이 끝나면 뭘 하냐면 리턴을 계산하라. 리턴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받은 보상의 합이거든요. 제가 말한 R썸, 그러니까 리워드를 다 더한 거 이게 리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하고 리턴의 합을 구하고 어떤 걸 계산해 주냐면 자 보시면 로그 P죠. 이게 결국은 그 확률이니까 로그 P를 미분해 준 값에 여기 여기 리워드의 썸을 곱해주고 거기에 미래가치 할인을 적용해주고 러닝 레이트만큼 해서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죠. 원래는 저희가 딥러닝에서는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거든요.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로스를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이거에 감마의 t승 곱하기 gt 곱하기 로그 p를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딥러닝 패키지에 넣으면 알아서 텐서플로우에 넣으면 알아서 이 값을 계산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로스를 이렇게 정의한다. 근데 이 미래가치 할인이랑 보상합 이거 적용해 주는 게 어려우니까 제가 저번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거꾸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갔더니 게임이 끝났으면 얘는 1초를 버티내죠. 1초 버티고 게임이 끝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에서는 이래서 초기 t를 이렇게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1초를 더 버티고 그 다음에 또 이 상태에서 1초를 버티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GT만 구하면 2일일 텐데 그렇지 않고 미래가치 할인을 해줄 테니까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게 얼마죠? 이게 1을 받을 텐데 미래에 받을 거니까 0.9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치 할인이죠. 곱하기 1 그래서 1.9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계산하죠? 1초를 더 버텼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1초를 더 버텼으니까 1 더하기 기존에 여기에 멈춰서면은 1.9 정도를 보상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0.9를 곱해서 1.9를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제 값을 계산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고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코드로 한번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허무한가요? 일단은 제 코드를 먼저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모델 하나 만들어주고 중요한 건 당연히 여기 활성화 함수를 소프트맥스를 써줘야 된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특별하게 보실 건 없고요. 뭐 이런 거 미래 가치 할인이라든가 할인 학습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쭉 지나가 볼게요. 쭉 지나가고 에피소드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학습할 거고요. 내가 선택한 행동과 그 다음에 현재 상태, 내가 선택한 행동,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다음 상태,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쭉 저장을 합니다. 쭉 저장을 하고 이 메모리라는 거에 거꾸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거꾸로 따라가게 되죠. 거꾸로 따라가게 되면서 뭘 계산하냐면 받은 리워드는 전에 받았던 리워드의 합에 미래 가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한 그 행동으로 인한 보상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딥러닝 모델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보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테이블 이용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사용한 거고요. 자, 로스를 잘 보세요. 로스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로스는 마이너스 로그 P에 여기 구했던 내가 받을 가치, 내가 받을 그러니까 점수, 보상을 합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를 그냥 줄이도록 학습을 해라 라고 신경만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알아서 학습을 해줍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쭉 학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학습이 좀 잘 된 것 같나요? 여기까지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다뤘고요.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우리 가치 함수를 이용한 함수가 있었고요. 가치 함수를 이용한 그 다음에 정책을 직접 수정해주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서로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가치를 따라서 학습한 거에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험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메모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한 번 꺼내기도 하고 두 번 꺼내기도 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제가 계속 꺼낼 수 있잖아요. 저번에 했던 경험을 이렇게 계속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아주 잘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매우 빠릅니다. 빠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의 단점은 이게 정책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가치를 배워서 가기 때문에 이게 욕심쟁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순간 바뀌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특정 상태에서 왼쪽으로 갈 확률이 51%,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49%였을 때 어떻게 학습하다 보니까 이게 0.49가 되고 이게 0.51이 돼버리면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학습이 되다 보면 그런 경우 이건 Q값이 여기가 51점 여기가 49점이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Q값이 여기가 49가 되고 여기가 51로 업데이트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럴 경우 얘는 이때까지는 이쪽을 계속 선택을 했다가 뭐 가끔 탐험을 하지만 탐험은 이제 비율이 작아지잖아요. 계속 이쪽으로 가는 행동들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반대로 행동하는 행동을 보이겠죠. 이러면 아무래도 학습이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항상 왼쪽으로만 움직이던 애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뭔가 좀 불안해지겠잖아요. 이런 점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을 직접 접근하는 건 가장 안 좋은 점이 느린 것 같아요. 느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에피소드가 게임이 끝나야지만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실제 받은 GT, 그러니까 리워드의 썸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학습하고, 또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한번 학습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좀 느린 단점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은 좀 안정적이겠죠? 안정적이지. 왜냐면 정책을 조금씩 바꾸니까, 이 같은 상황에도 왼쪽으로 51%, 오른쪽으로 49%다가 왼쪽으로 갈 확률이 49%,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51%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큰 차이, 둘 다 반반반반으로 선택할 거니까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개 다 동시에 장점만 취하는 알고리즘은 없을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알고리즘은 이 두 개의 장점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근데 이거 에피소드 끝난 다음에 학습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것도 저희 에피소드 끝난 다음에 학습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일부러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잘못 짰다기보다는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고 짜긴 했지만 잘못 짠 부분입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보시면 여기 DQN 알고리즘에서 보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에피소드를 여기 진행하고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업데이트가 일어나요. 원래는 게임이 진행하는 동안 원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게 원래 DQN 알고리즘인데,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 말고 그 위에 보면 게임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 while문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원래는 이 if 문이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제대로 된 그 DQN 알고리즘인데, 제가 일부러 좀 바깥으로 뺐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조금 잘못 따서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게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인가 레인포스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점 좀 빼가지고 제가 학습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장점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